전 시간 하던 데 이어서 이제는 18페이지에 G번이에요. 18페이지. 근데 이제 G번이 바로 뭐냐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제 한 과정인데, 그 의문문 우리가 수업했던 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요. 그 문장의 종류 중에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의문문 자체에서 이제 또 종류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 부정문하고 의문문 같이 배웠었는데, 제일 먼저 배웠던 의문문이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 시간 그 전 시간에 의문사들 연습을 했었는데 대답하고 이렇게 맞물려 보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요 두 번째 의문사 있는 의문문, 이걸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문문에는 일단 대표적인 게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는 의문사는 이제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의문사 있는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냐, 그 과정을 이제 지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문문이 선택 의문문, 또 부가 의문문, 그리고 이제 지금 2단계에서는 몰라도 된다고 그랬던 수사 의문문. 그러니까 부가 의문문 우리 연습했고, 또 선택 의문문도 간단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 근데 이 수사 의문문은 크게 의미 두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접문을 배울 건데, 이 간접 의문문을 배우는 과정 속에 요 1번과 2번, 요 기초적인 게 단계별로 하나씩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 제일 기초적인 거고, 이걸 통해서 지금 의문사 있는 의문문을 배울 거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간접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접문에 가가지고 일부의 이론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접문이 이 기초 부분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간접문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는 순간에 나중에 이제 본 수업에서 몇 가지를 쭉 배울 때 이 간접 의문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간접문을 이 기초 부분에서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본 수업 가가지고 이 간접 의문문 때문에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간접문으로 공부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게 바로 시간 낭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간접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초 부분을 더욱더 확실하게 다져줘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복습도 되고, 이제 새로운 거를 추가로 배우는 거니까 여기 1번, 특히 이제 지금 하는 2번, 요걸 잘 기억을 하고 연습을 해두세요. 해두면 이제 간접문에 가서 이걸 그대로 또 활용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의문사 있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방법을 안 들은 상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손을 못 댄 학생들이 있을 텐데, 1번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설명을 쫙 다 듣지 말고 1번만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요 동영상 잠시 멈춰 놓고 나머지 걸 여러분들이 또 먼저 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또 동영상을 쭉 들으면서 보면서 나머지 거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하는 부분이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기를 이거예요. 의문사 없는 의문문은 특징이 뭐였냐면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한다 했고요.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특징이 뭐였냐면 의문사가 뭔가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물어보는 걸 구체적으로 대답한다. 이건 다시 한번 외워둬요. 대답에 있어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문제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허를 밑줄을 쳐놓고 허가 대답의 중심이 되는 의문문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런 걸 만들란 얘기예요. 어떤 의문문이면 허가 대답의 중심이 되냐면 위의 내용을 그대로 다 해석을 해요. 그가 어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이게 이제 해석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그 남자가 어제 공원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 여자를 만났는지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는지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났는지를 모른다. 이때 바로 그녀를 만난 사람을 몰랐을 때 이걸 물어보고 싶은 의문사를 바로 이걸 써주면 돼. 누구를 이렇게. 그가 어제 공원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만난 사람을 모르니까 만난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를 모르니까 누구라는 의문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어제 공원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했을 때 바로 이게 대답이에요. 지금 이 1번 문장 자체가. 대신 이 문장, 이 대답 중에서 뭐가 제일 중심이 되냐? 누구를 만났냐가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제 공원에서라는 말은 반복되고 그 남자가 만났다는 것도 반복되는데 결론은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뜻을 가진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에요. 연습을 조금만 더 해봐요. 내용으로. 만약에 yesterday를 몰라요. 그래서 yesterday가 중심이 되는 의문문을 만들어봐라. 이것도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랬던 평서문에서 이제는 시간을 몰라. 그러면 어제 대신에 언제 이렇게 가면 되지. 그가 언제 공원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까? 언제 만났습니까? 그러면 또 똑같은 문장이 요게 또 대답이 되는데 이제는 어제가 중심이 되겠지. 어제 만났습니다. 요게 대답의 중심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만 더. 그 남자가 어제 그 여자를 만났는데 장소가 궁금해. 장소를 모르겠어. 어디서 만난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인더파크가 대답의 중심이 되는 의문문을 만들어봐라. 그럼 바로 여기서 또 이랬던 평서문에서 이제는 장소를 몰라. 그럼 공원에서 대신에 어디서 이러면 되잖아. 그가 어제 어디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또 이 문장의 대답인데 이제는 이게 중심이겠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문문을 만드는 연습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모르는 것 대신에 의문사로 바꿔놓으면 되죠. 시간을 몰라. 그러면 when이라는 의문사 쓰면 되죠. 장소를 몰라. 그럼 where라는 의문사 쓰면 되죠. 목적어인데 사람인데 사람을 몰라. 그럼 목적어를 모르니까 who, whose, whom에서 whom을 쓰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의문사로 교체하면 돼요. 자, 이제 이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요. 자, 먼저 첫 번째.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우리가 알던 의문문으로 먼저 교체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의문사 없는 의문문. 우리가 제일 기초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 있죠?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고쳐라. do, does, did 쓴다 이랬었죠? 그 의문문으로 먼저 고쳐요. 그래서 일반 동사고 과거니까 조동사 did를 써요. 그 다음에 he를 쓰고 did가 조동사니까 met을 동사 원형으로 meet 하고 이제 나머지를 쫙 써요. 이렇게 의문사 없는 의문문으로 먼저 만들어요. 의문사 없는 의문문. 이게 바로 yes, no question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잖아요. 그럼 대답은 예, 아니요로만 나온다. 라고 이제 방금 설명했던. 요게 바로 이제 의문사 없는 의문문. 의문문의 기본적인 어순이에요. 이렇게 이제 먼저 만든 다음에 좀 전에 모르겠는 거. 뭐 허면 뭐 in the park면 어떤 의문사, yesterday면 또 어떤 의문사 방금 얘기했었죠. 그런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문제에 맞춰서 그녀가 대답의 중심이 되게 해라. 그러면 그 남자가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거 허 대신에 바로 의문사로 교체를 해. 여기서 사람인데 목적어죠. 그러면 방금 말한 whom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허 대신에 whom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로 교체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번만 처리해주면 끝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의문문에서 의문사는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허 대신에 whom으로 교체를 한 다음에 whom을 문장 맨 앞에 써주면 그게 1번 답이에요. whom 하고 나머지를 쫙 써주면 돼. Did he meet? 의문문의 어수는 그대로 유지됐죠. 의문사 없는 의문문에서의 의문문의 어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 대신에 의문사로 교체를 하고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내면 이게 바로 의문사 없는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썼죠? 그리고 나머지 쫙 이어서 쓰면 돼요. In the park yesterday. 자,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비교를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가 만들었던 첫 번째 의문문은 이제 다시 허가 있다고 하고, 그가 어제 공원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까? 만났으면 대답이 yes he did. 아니면 no he didn't.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방금 만들었던 이거 해봐요. 그가 어제 공원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이 문장이라 이거예요. 그는 어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요게 대답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 물어본 게 바로 이거잖아. 해서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요 평서문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의문문은 의문사 없는 의문문. 지금 여기서 모르는 것을 의문사로 바꿔서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다 써서 문장을 쫙 다시 쓰면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의문사 있는 의문문. 누구를 만났냐? 그녀를 만났다. 이렇게 대답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법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 있죠. 2번부터 6번까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 사이에는 약간 또 어려운 의문문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설명을 처음 들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요 동영상은 멈춰 놓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 풀어요.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답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쭉 들어라 이거야.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들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풀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쭉 그 과정을 설명할 테니까 해요. 처음이니까 이제 한 과정 한 과정 계속 밟아갈 테니까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자, 3번이요. 1번하고 성격이 같은 걸 지금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의문문으로 먼저 고치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야. 그래서 의문문으로 고치면 did, he, did가 조동사니까 come, 동사 원형 하고 here, by, bus. 요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yes, no question, 의문사 없는 의문문. 그런데 3번 문제는 by bus가 대답의 중심이 되게 해라. 그러면 by bus 대신에 의문사 뭘 쓰냐 이렇게 가야죠. 근데 by bus라는 게 교통수단 아니에요. 교통수단을 몰랐을 때는 의문사 how를 써요. 방법을 모르는 경우요, 이게. 방법. 그래서 by bus 대신에 how를 썼죠. 그리고 나서 의문사는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의문문에서. 그래서 by bus 대신에 쓴 how를 문장 맨 앞에 쓰면 이게 정답이에요. How did he come here? 정답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꼭 해석 연습을 같이 하세요. 주어 이렇게 찾는 연습도 하고 그가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하면 대답이 이 문장. 그는 버스로 여기에 왔습니다. 이게 대답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답. 자, 다음 5번. 여러분들한테 이런 구문 익숙해지라고 기초 부분에서부터 이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기초 부분을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5번은 조금 어려운 문장이에요. 문장 자체가. 조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번 반복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기 take라는 단어 나왔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여기에 시간이 나왔죠? 요때 take는 뜻이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에요. 이 5번 문장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반복을 많이 하게 되면 익숙해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자, 해석이요. 내가 집에 가는 데는 1시간이 걸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1hour가 대답의 중심이 되는 의문문을 써라. 이랬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거. 대답에 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이게 답이에요. 너는 집에 가는데 얼마가 1시간 걸렸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얼마가 걸렸냐. 이렇게 물어봐야 나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 너는 집에 가는데 얼마나 걸렸냐. 그러니까 대답에
나는 집에 가는데 1시간 걸렸다. 그러니까 얼마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답에 나라고 나왔으면 물어볼 땐 너라고 물어봐야겠구나. 이렇게 내용도 따져가 주라 이 말이에요. 자, 5번도 과정을 밟을 테니까 보세요. 먼저 이걸 의문문으로 고쳐요. 그러면 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조동사 did 써야죠. 그래서 이렇게 did it take. 그리고 이제 방금 강조했던 나라고 대답이 나왔으니까 너라고 물어봐야 내용이 이제 성립이 되니까 내용 때문에 이건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1 hour to go home. 이게 바로 의문사 없는 의문문. 자, 이제 여기서 의문사로 교체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1 hour가 대답의 중심이 되는 걸 써라. 그래서 1 hour를 몰랐을 때 그럼 의문사 뭘 쓰냐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죠. 당신이 집에 가는 데는 얼마가 걸립니까? 이 얼마라는 게 바로 뭘 물어보는 거냐면 기간을 물어보는 거야. 시간을 물어본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시간이라는 건 몇 시 몇 분이다 라는 게 아니라 집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 집에 가는데 걸리는 기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물어볼 때는 의문사를 뭘 쓰냐? 바로 how long을 써요. 그래서 의문사 how long도 의문사 설명하면서 강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1 hour 대신에 의문사 how long을 쓴 다음에 그 how long을 문장 맨 앞에다 써주면 그러면 정답이에요. how long.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how long이라는 의문사도 익숙해져야 돼요. 기간을 물어볼 때 how long이라는 의문사를 쓴다. 자, 하고 나머지 쫙 쓰면 돼요. How long did it take you to go home? 이렇게. 지금 의문사 있는 의문문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또 하라고요. 만들어 놓은 의문문을. 당신이 너가 집에 가는데 얼마 걸렸느냐? 그러면 나는 집에 가는데 3시간 걸렸다, 1시간 걸렸다, 2시간 걸렸다 이렇게 1 hour가 대답의 중심이 되겠죠. 자, 5번 의문문 이거 셋 다 중요한 문장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1번하고 3번하고 5번은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쭉 해왔고 이제 그 다음 2번, 4번, 6번이 남았는데 2번, 4번, 6번이 남았는데 2번 의문문도 좀 특별한 의문문이고요. 4번도 좀 특별한 의문문이라서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다 중요하긴 하지만 4번 같은 경우가 좀 이해가 당장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되고 나중에는 그냥 답을 외우다시피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구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4번, 6번 중에서는 6번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랑 비슷한 거니까 6번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예요. 6번을 보니까 메리는 어제 absent는 결석한이란 형용사예요. 결석을 했다. because가 바로 부사절 접속사. 뭐뭐 때문에. she was ill. ill은 아픈이란 형용사. 메리는 아팠기 때문에 어제 결석했다. 그런데 요게 대답의 중심이 되라. 그러면 어떤 의문문이어야 되냐면 아파서 못 왔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야. 왜 결석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메리가 어제 왜 이걸 모르니까 왜 결석했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팠기 때문에 결석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이것도 과정 밟아가지고 해요. 여기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메리와 주어와 자리만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was Mary absent 하고 이제 나머지 yesterday 그 다음에 because부터 쫙 끝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아파서 메리가 결석했습니까? 그럼 이제 대답에 예, 아니요 이렇게 나오면 되죠. 여기서 이제 의문사로 교체해요. because 이하의 이유를 몰라.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의문사 바로 why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으로 보내서 6번 정답이에요. Why was Mary absent yesterday? 자, 이렇게. 이게 정답.
자, 해석 들어요. 메리가 어제 왜 결석했습니까? 그러면 아팠기 때문에 결석했습니다. 요게 대답의 중심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대답을 할 때는 이제 요 내용은 반복이 되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Mary was absent yesterday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답을 할 때는 요 말은 생략을 하고 because부터 because she was ill 요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많이 본다고요. why로 물어보면 because로 대답한다 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결석했냐? 아팠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말은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why와 because는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공부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4번을 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4번은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2번은 직접 여러분들이 이걸 못 고쳐도 괜찮아요. 대신 2번은 그 적어주는 의문문 두 문장만 구별만 할 줄 알면 돼.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할 건데 내용으로 먼저 보세요. 내용을 봤더니 봄을 좋아한다라고 계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말이 당연히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너는 무슨 계절을 좋아하냐? 이렇게. 이걸 영어로 써버리면 나는 봄을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무슨 계절을 좋아하냐를 그냥 완전히 영작하듯이 해봐요. 무슨 계절, what season 이러면 돼. 그래서 머리에 바로 떠오른 문장, 의문문 중에 하나가 what은 의문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를 붙여서 무슨 계절, 그 다음에 너 좋아하냐, do you like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뭐 몇 시냐 이런 것처럼 what time 이런 거 사용해 가지고 무슨 계절 해서 what season do you like 너는 무슨 계절을 좋아하냐. 그럼 이제 계절은 사계절이니까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나는 봄을 좋아한다, 나는 겨울을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I like spring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계절은 사계절이고 사계절을 다 아니까 너 어느 계절 좋아하냐? 그럼 난 여름이 좋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가을이라는 말을 굳이 넣어서 대답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비슷하게는 됐는데 이게 좀 의문인 거지. 이 말이 왜 나왔을까? 해서 이제 잘 들으라고요. 정답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해서 먼저 요 의문문 이건 이제 어렵진 않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I like 해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이제 넷 중에 하나 대답하면 이걸로 끝인 거예요. I like spring, I like summer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바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저게 정답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요. 자, 2번 정답은 이거예요. 가을이라는 게 굳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이건 이제 사계절 전체 중에서 고르는 걸 골라라, 좋아하는 거 골라라 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2번은 그냥 바로 답할 테니까 보세요. 이 답만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요 의문문과 방금 했던 What season do you like라는 의문문과 해석만 구분만 할 줄 알면 되는 거니까 직접 못 만들어도 괜찮아요. 자, 2번 정답은 이거예요. 선택 의문문에서 쓰는 의문사 which를 쓴 다음에 나라고 물어보니까 너라고 나가야죠. Which do you like better 해놓고 마지막에 바로 이렇게 사계절 중에 지정을 해준 거겠지. 봄, 오와 가을 이런 식으로. 여름하고 겨울은 빼고 여름하고 겨울은 빼고 바로 이렇게 지정을 했겠지. 봄과 가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봄과 가을 중에 너는 봄과 가을 중에 어느 것을 better 이건 비교급이에요. 더 좋아하냐 이렇게. 너는 봄과 가을 중에 어느 걸 더 좋아하냐. 그러면 나는 여름이나 겨울이 여름이나 겨울을 더 좋아하는데도
물어보는 건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버리니까 대답을 할 때 제한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답이 나오는 거야. 나는 가을보다는 봄이 더 좋다. 이렇게. 자, 한 번만 다시. Which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autumn? 이라는 선택 의문문만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된다고. 봄과 가을 중에 어느 게 좋냐? 나는 가을보단 봄이 좋다. 해서 이게 정답. 그러면서 요 의문문 같이 What season do you like? 이거는 이제 사계절 중에 범위를 넓혀서 너는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냐? 어느 계절을 좋아하냐? 그럼 나는 이제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답 처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2번에 대한 정답은 which로 시작하는 이 의문문과 what season으로 시작하는 이 두 의문문에 대해서 이해만 할 줄 알면 돼. 대답이 이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래서 이런 거에 추가가 됐구나. 이런 정도로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요 의문문 보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대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4번. 4번을 지금 하던 방식대로, 요 이제 2번은 선택 의문문에 대한 연습이니까 이제 빼고요. 지금 1번, 3번, 5번, 6번은 했잖아요. 그 방식대로 이걸 해볼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던 방법 그대로. 대신 나라고 대답이 나오고 나의 아저씨라고 나오니까 물어볼 때는 너의 아저씨, 너 이렇게 나와야 대답은 나 이렇게 나올 테니까 1인칭은 이제 2인칭으로 고쳐서 처리를 할 거예요. 지금 하던 방식대로. 그러면 이게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조동사 did를 써. 하고 my uncle을 써. 근데 이제 나를 2인칭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너의 아저씨. 그 다음에 이게 조동사니까 이 단어의 동사 원형 해서 give를 쓰고, 또 나라고 나왔으니까 너라고 물어봐야지. 너 하고 this book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의문사 없는 제일 기초적인 의문문. 너의 아저씨가 너에게 이 책을 줬냐? 줬으면 yes he did. 응 그래. 아니면 no he didn't.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러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주어를 몰라. 근데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 대신에 주어를 모르고 사람이니까 주어를 물어보는 의문대명사 who를 쓰면 되겠죠. 누구. 그리고 나서 지금 하던 방식대로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면 되지. 그리고 나서 쫙 썼더니 who did give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가 좀 이상한 거야. 여기서 하나만 바로 잡아주면 돼요. did라는 이 조동사는 의문문을 만들기,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조동사였고, 그래서 그 용도는 의문문 만들 때는 주어랑 자리를 바꾸기 위한 거였는데 동사, 주어 이런 어순이 되도록. 그런데 지금 의문사 있는 의문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다시 주어가 앞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맨 앞으로, 의문사가 의문문에서 맨 앞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맨 앞으로 가버렸어. 그리고 나서 동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did가 필요가 없어진 거지. 주어랑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나오는 단어였는데 그게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did를 다시 없애야지 되는 거예요. 없애면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대신 시제를 기억해. 과거죠? 그래서 여기 give를 gave로 고치는 거야. 이런 식 처리를 해주면 이게 된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과정을 거쳐서 의문사로 교체를 한 다음에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냈는데, 보내고 났더니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did는 필요 없구나 해서 지우고 과거니까 give를 gave로 고친다. 이 과정으로 이게 답이 된 거예요. 자, 요게 답이에요. Who gave you this book? 자, 해석이요. 누가 you, 너에게 간접 목적어, this book, 이 책을 직접 목적어, gave, 동사, 수요 동사. 누가 너에게 이 책을 줬냐? 그럼 대답. 아저씨가 나에게 이 책을 줬다. 해서 이게 정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중간에 처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긴 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해서 마지막에 그것만 하나 조심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바로 이 의문문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이제 했죠. 그럼 이제 정답만 다시 쓸 테니까 다시 보세요.
과정을 이제 거쳐서 답을 냈어. Who gave you this book? 해석 다시 한번 들어봐요. 누가 주어예요. 너에게 이 책을 줬냐? 해서 대답. 아저씨가 나에게 이 책을 줬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아주 특별한 게 하나가 나왔다고. 분명히 의문문이고 정답인데 어순을 보세요. 어순. 주어 동사. 바로 평서문 어순이야. 평서문 어순. 결론은 이거예요. 주어를 몰랐을 때는 주어 자리의 의문사로만 바꿔버리면 그게 의문문이 되기 때문에 주어를 모르는, 주어를 물어보는 의문문은 평서문 어순이다 라는 이런 좀 특별한 어순의 의문문이 하나 나오는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 문장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해버려요. 만약에 주어가 중심이 되는 의문문을 만들어라. 주어 자리에 의문사로 교체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마침표였던 것을 물음표로만 고쳐주고 여기서 이제 1인칭, 2인칭이 답이 나오면 물어볼 때는 반대로 물어봐야 되니까 그거 조심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주어를 물어보는 의문문은 주어 자리에 의문사만 쓰면 그게 의문문이다. 바로 이렇게. 주어 자리에 그냥 의문사만 쓴 것뿐이에요. 나머지 쫙 써버리고 요건 내용에 맞춰서 바꿔준 것이고 누가 너에게 이 책을 줬냐. 그러면 참고로요. 이제 끝났어요. 설명은. 참고로 나중에 가다 보면 주어 자리에 이렇게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 자리에 사물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사람 말고 다른 명사들.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하되 사람이니까 who를 썼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무슨 비라든가 뭐 사물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이래버리면 돼요. 사물의 이름을 몰랐을 때 물어보는 의문사 what을 쓰고 똑같이 주어 자리에 what을 써. 사람이면 who를 써. 물건이면 what을 쓰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져 있던 동사 이하를 그대로 쫙 써버리고 물음표만 붙이면 이것도 완벽한 의문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what이 주어고 동사는 그대로 되는 거지. 바로 이게 특이하지만 의문문이지만 평서문 어순이 되는 이런 의문문도 있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돼요. 앞으로 이런 의문문도 많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의문사 있는 의문문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답만 보고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보는 것 없이 똑같은 과정으로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귀찮더라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가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 자기가 직접 해본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야겠다 해서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이게 익숙치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 버리면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안 되잖아요. 빨리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게 오히려 느리게 하는 잘못된 공부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G번까지가 이제 완벽하게 설명이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만 제대로 하면 되고 이제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쭉 앞으로 가면 11페이지에 제일 강조 많이 했던 의문문의 마지막 간접 의문문 이제 그 설명만이 남아 있거든요. 그 설명을 하면서 19페이지 H번의 간접 의문문 관련된 문제 있죠? 그걸 이제 연결시켜서 풀고 이게 이제 설명이 끝나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핵심 기초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 영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학원을 가서 첫 수업을 들을 때도 바로 이런 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명확하게 박혀 있으면 수업 듣는데 거의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막힘도 없이 그냥 새로운 걸 배우면 새로운 대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할 때 크게 스트레스 없이 1차적으로는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들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간접문 이론 설명하고 바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할 테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론을 좀 완벽하게 복습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간접문으로 수업을 들으세요. 그래야지 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